사람이 그렇게 동물을 죽여서는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죽여야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잔인성이. 그래서 뭐라는 거냐면 사람인데 사람 아닌 것 같은 놈을 죽이고 싶어. 그게 뭐냐면 뭐 트롤이라든지 안 그러면 고블린이라든지 반지의 제왕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걸 했는데 그걸로도 이제 만족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감염된 사람. 그게 좀비지. 그리고 70 넘으면 다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70 넘으면 다 아픈 거고 80 넘으면 치매 진단하면 다 걸린다는 거예요. 한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안 걸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경미하냐 아니면 좀 심하냐의 차이인 거지 다 걸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 검사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검사하는 사람이.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기능들이 떨어지니까, 신체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그 다음에 요양원은 절대 해법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가보면, 아, 이건 갈 데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든지에 대한 생각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신을 아무튼 다잡는 거는, 이거는 계속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치매 걸려서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게 나은 것 같다. 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암은 정신이 그렇게 이렇게 이상해지진 않아요. 근데 정신이 이상해지면 그거를 관리해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연세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이상해지면 그거를 돌봐줄 사람도 연세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연세가 많다니까. 부모가 100이면 자식도 70, 80인 거예요. 그냥 계산을 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 갔을 때도. 그래서 그거를 돌봐줄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러면 병원에 요양병원 같은 데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 말이 그렇지. 그 요양병원도요, 여러분, 제가 몇 번 가봐서 아는데, 이게 정신이 온전한 쪽이 있고, 저쪽 위쪽에 가면 정신이 이렇게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 어른들은 진짜 문제가 심합니다. 가면 이제 그 안에 공기부터가 달라요.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대소변을 잘 못 가리잖아. 이게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락스 같은 걸 많이 써가지고 락스 냄새가 무진장 많이 납니다.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게 섞여 있는 거지. 그 냄새가. 이해되죠? 그런 사람이 다 이렇게 누워 있다니까? 그리고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묶여 있어요. 더 무서워. 묶여 있어. 이게 무슨, 아니, 깜빵도 독방이 무서운 거잖아요. 왜냐면 혼자 고독인데, 깜빵인데도 묶여 있다고 생각해봐, 침대에. 아, 미친다, 이거 진짜 제정신이면 미칠 건데? 그러면서, 야, 저런 게 인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다가도, 이게 풀어놓으면요, 이분들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뛰어내려서, 그래서 그런 쪽에는 전부 창살이 다 있어요. 창문에. 뛰어내려 죽는다니까. 아, 그러면 자살하려고 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가 창문인지도 몰라, 이분들이. 그래서 그냥, 하다가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야, 미친다. 그래서 이게 답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몰라. 자식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줄 수는 있지만, 야, 이거 깝깝하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차라리 암 같은 경우는 정신은 멀쩡하시니까, 그리고 저는 암이 개인적으로는 좋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암하고 그 치매 발병률은 연세가 올라가면 당연히 계속 높아집니다. 근데 암이 좋은 이유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정확하게 인지해. 그래서 정리하기가 좋아.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젊어서 암에 걸리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80, 90 정도 되면 암이 걸리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다는 생각을 해. 그러면 자기가 내가 이제 앞으로 한 6개월 살겠다. 그러면 쭉 자식들하고도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관계들도 다 풀고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딱 정리하면 그게 시간을 주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을 안 주고 갑자기 돌아가시면 남은 사람도 좀 굉장히 이게 황당하고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도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치매보다는 암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니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문제는 70부터 거의 100, 여러분은 제 생각이 안 틀리면 100 넘는 분, 젊은 분은 약간 100이 넘을 거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90 후반입니다. 그건 100%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통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100% 그렇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03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90세 정도가 될 거다. 평균 수명이 90세. 90세가 평균이면 여러분이 2030년까지만 안 돌아가시면 다 90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때 돌아가셔도 90인 거야, 평균이. 2030년이면 별로 안 남았어요. 8년이에요, 8년. 8년 뒤에요. 아주 아득한 뒤의 얘기가 아니에요. 은하철도 999 그런 게 실제로 지금 시대일걸? 그 시대 배경이? 2020년 이 정도가 아마 은하철도 999 나오고 할 때가 이런 걸 거예요. 배경이. 그 70년대인가 60년대인가 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보다 더 빠르면 빠랐지 굉장히 일찍 만들어진 그게 만화예요. 그래서 시대 배경이 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죽은 뒤에 어떤 게 과연 제일 합리적인가에 대한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관점들을 제기를 했구나,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신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이상 컨트롤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정신적 컨트롤은, 명상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 관계인데 사람 관계는 제가 보기엔 공동체를 만들기 전에는 방법이 별로 없지 싶어요. 가족끼리 놔둬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돈이 많은 사람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계속 오니까. 근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연세가 드시면 그냥 그 내후관에 있고 개나 키우고 있고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부부, 개 정도가 다야.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대화 부족하고 여러 사람을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 상담사가 주기적으로 오는 게 연세 드신 분들에겐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맨날 말하는 사람 말고 말 안 하는 사람과 말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맨날 말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말하는 것들이 다. 그래서 더 이상 변화가 없어. 폭이 변화가 없어. 그래서 말 안 하는 사람들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안 그러면 이제 우울증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가 우울증 이렇게 옆에서 본 바로는 이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병이더라고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정도. 물론 이 얘기는 답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겪는 1세대입니다. 여러분 위의 세대들은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어느 정도 자식들이 돌봐주는 상황에서 끝나는 거고 여러분들은 자식이 안 돌보고 사회가 돌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너무 다들 오래 사는 그러니까 몇 분이 90이 됐어요, 100이 됐어요 이런 분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냥 90, 100이 지천이에요 라고 하는 문상 가서 이제 100 이하면 9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요절인가? 좀 일찍 가셨는데 이런 시절이 될 수도 있는. 요즘은 저 장례식 가서 이렇게 전광판 이렇게 보고 60대나 70대 초반에 돌아가시면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말하는 시절이고 한 1, 20년 더 지나면 이제 90 중반에 돌아가셔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저분 조금 빠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몸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은 뭐 아무튼 해법은 없어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건 이런 방식들. 이게 옛날 사람들이 추구하던 방식이에요. 추구하던 방식. 자, 그래서 12페이지 또 보면 만들어진 신을 만든 거냐 아니면 신이 인간이 만든 거냐 안 그러면 신이 인간을 만든 거냐. 이 문제는 뭐 신이 직접 나와서 자기가 까지 않으면 100%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왜 하필 신이 다 인간처럼 생겼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신이 인간의 형태로,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웃기는 게 잔인한 걸 좋아하는 속성이 인간에게 있어. 잔인한 걸. 그래서 요즘 TV나 이런 데,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좀비거든요. 우리 학교는? 맞아요? 그것도 뭐 나오고 그랬잖아요. 좀비. 개나 거리나 좀비인데, 동물을 죽일 때 사람이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동물은 인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구제역이나 이런 거 할 때, 저는 굉장히 그때 좀 약간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를 생각을 했었는데, 돼지를 죽이는데, 아니, 죽이는 건 병이 있어서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걸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병이 있는 놈 없는 놈을 검사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그 거리 방역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 구제역이 어디 터졌어. 그러면 그 주변 몇 킬로 이래가지고 그걸 싹 죽이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일일이 죽이기도 귀찮은 거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산채로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그냥 포크레인 같은 걸로 중장비로다가 밀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걔네가 눌려서 이렇게 생매장. 그리고 그 위에 그냥 흙을 덮는 거잖아. 아니, 그때 그렇게 했잖아. 몇백만 마리, 뭐,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동물이라도 생매장이 사실은 인간이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목 매는 것보다 생매장이 더 고통스러워요. 야, 그냥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아? 산채로 묻혔는데, 야, 이게 숨 못 쉬어서 죽을 때까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바둥거리다 죽는 거야. 이러면 이게 좀 깝깝하지? 사고로 죽는 거, 뭐 교통사고로 죽어.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 그런데 그거를 잔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다 도살해서 차라리 하든지, 검사를 해서 격리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는 안 하잖아. 인간은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동물을 죽이는 데 대해서 사람이 둔감해. 그건 유목문화 때문, 유목문화가 강력해져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통적인 농경문화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동물을 잔인하게 물론 죽이기도 하는데 죄의식이 없지는 않아요. 동물에 대한 죄의식도, 죽이는 것도 죄의식이 상당히 있다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시황도에 보면 업경대에 언제나 제일 큰 죄목으로 등장하는 게 소를 도끼로 내리쳐서 죽이는 그림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소를 죽이는 것도 굉장히 큰 죄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야. 그게 대표적인, 그러니까 살인죄는 아니지만 큰 동물을 죽이는 살생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제 농경문화에서는 이제 가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유목문화하고는 틀리지. 유목문화는 잡아먹기 위한 거고, 농경문화는 수단으로 부리다가 필요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다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수백만 마리를 묻어 죽이는 거는 사실은 유목문화의 영향이 강력하다. 지금 그렇게 된 거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동물을 죽여서는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죽여야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잔인성이. 근데 사람을 못 죽이니까, 사람을 죽였을 때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사람 아닌 놈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점점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과 너무 동떨어진 놈을 죽이면 재미가 없대. 마치 우리가 구제역에서 몇백만 마리를 죽여도 아무도 신경을 잘 안 쓰는 것처럼. 그래서 뭐라는 거냐면 사람인데 사람 아닌 것 같은 놈을 죽이고 싶어. 그게
뭐냐면 뭐 트롤이라든지 안 그러면 고블린이라든지 반지의 제왕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나오죠.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사람하고 좀 다르지. 그러니까 걔네는 그냥 막 다 싸그리 죽여도 되는 거야. 걔네는 적이야. 적. 고블린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다 그냥 적이야.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걸 했는데 그걸로도 이제 만족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감염된 사람. 그게 좀비지. 사람인데 죽여도 되는 사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내재하는 잔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이렇게 터지도록 죽이고 이러면 우리가 전쟁 영화나 이런 데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는 걸 보면 약간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좀비 영화는 더 많이 죽이거든. 그런데 거기서 부담을 안 느끼고 그게 흥행을 해요. 그 얘기는 죽여도 된다는 합리성을 부여한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을 죽이고 싶어 하는가 봐.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를 인간의 형태,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 형태에 대한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도 인간 형태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신이 자기 형태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간이 신을 생각해내서 신이 인간 형태가 되는 건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인간이 생각했을 확률은 훨씬 커요. 이유가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주에는 인간같이 생긴 놈만 생명체가 없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주 영화에서 SF 영화에서 가장 큰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외계인은 인간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 체계가 달라지면, 진화 환경이 달라지면 생물은 거기에 적응해서 진화하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형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랑 비슷한 환경에서만 인간 같은 형상들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진화 체계가 다르면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지능이 높아도 꼭 인간 형태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구에서도 사실은 이게 몇만 년, 몇십만 년이 계속 흘러가면 그런 다큐를 봤었거든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동물들하고 완전히 다른 식으로 또 진화를 하더라니까, 얘네들이. 환경에 따라서 계속.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신이 인간과 같은 형태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인간과 같은 형태이냐? 그거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주를 만든 신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인간의 형태라고 하는 건 진짜 점밖에 안 된다니까요. 지구 안에서 인간의 형태가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만들어진 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은 요청 개념에 의해서 누가 센 놈이 나를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요청 개념에서 센 놈의 보호라고 하는 거는 후발주자는 전부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이 보호해 준다고 해서 우리는 핵을 개발하지 않는 거지. 해구산에 우리를 넣어줬잖아. 고맙지. 왜냐하면 우리는 돈도 안 들이고 미국의 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산에서 나가 이러면 어떻게 해? 어느 순간에 기분 나빠가지고 야, 너 나가. 이러면 어떻게 해? 그럼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거든? 세상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일이 지금 있어서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이 나네 안 나네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크라이나잖아. 우크라이나잖아.